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스페이스 아나운서 김유라입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폭염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5월 중 가장 이르게 찾아온 한여름 날씨라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매일매일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리플과 CBDC는 XRP를 1달러까지 데려갈까요? 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나은 콘텐츠로 자주 찾아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SEC가 최근에 발굴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리플의 XRP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XRP의 가격은 바이낸스 유입 속에서도 여전히 약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장으로서 리플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합류한 아마존의 전 CFO 워렌 젠슨은 XRP 코인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힌맨의 문서가 공개되어도 SEC는 여전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SEC의 내부 이메일 증거는 블록체인 기업인 리플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XRP가 하위 테스트의 모든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유명 법률 해설자인 존 디튼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그는 리플의 반박 및 답변 요약의 각주에서 SEC 이메일에 대한 언급을 강조했습니다. 디튼은 왜 이런 이메일의 잠재적 합의가 리플의 법률팀에 의해 더 부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혼란을 표현했습니다. 220에 인용된 이메일은 XRP가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하위 테스트의 요인들을 만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건과 관련된 수천 페이지의 법률 문서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주의 세부 사항을 처음에 간과했다고 인정하는 디튼에게 놀라운 폭로로 다가왔습니다. 독립시장 참여자들이 SEC에 보낸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장과 관련하여 이메일 인용문을 배치했기에 중요한 세부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는 XRP가 보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직후에 따라온 메일 인용문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디튼은 리플의 변호사들이 SEC 고위 직원의 진술이라면 왜 이 정보에 대해 더 파고들지 않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인용문이 SEC 관계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아니라 SEC 관계자였던 힌맨과의 이메일에서 XRP에 대한 다른 사람의 분석을 언급한 SEC 관계자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암호화폐 데이터 추적자인 웨 럴럿은 바이낸스 거래소로 거래되는 대량의 XRP를 발견했습니다. 웨 럴럿은 4,100만 달러의 가치인 8,700만 개의 XRP가 익명의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이동됐다고 알렸습니다. 코인을 옮기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자산을 옮길 만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소에서 구매자가 갑자기 증가한다면 투자자들은 코인을 팔기 위해 거래소로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부정적인 징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투자자들이 정기적으로 지분을 거래소로 이동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격이나 변동성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됩니다. 현재 XRP의 상승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치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크립토로우 설립자이자 XRP 소유자인 변호사 존 디튼은 SEC 이메일에서 XRP가 비증권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디튼은 저는 이메일들이 빨리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플 비평가를 포함한 XRP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SEC가 한 일은 잘못됐다고 객관적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소송의 동기에 대한 조사는 더 진전될 것입니다.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리플은 확장, 새 상품 출시, 인사 확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전 CFO이자 유명 금융 전문가인 워렌 젠슨을 팀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트윗에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계속 확장하는 리플팀에 젠슨을 환영하는 말을 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투명성과 신뢰는 암호화폐를 발전시키는 두 개의 특징이며 워렌의 수십 년치 전문 지식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의미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젠슨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에 합류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 있는 금융 전문가인 그는 리플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폐 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리플의 노력을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젠슨은 여러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플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힌맨의 문서가 공개됐을 때 SEC는 아직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리플의 전 개발자이사 해밀턴의 말에 의하면 최근 SEC 내부 이메일이 발견됨에 따라 리플 상대로 한 이 소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규제기관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규제와 법 체계의 복잡함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해밀턴은 리플이 유리하지만 SEC가 승소할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법정 문서에서 발견된 사항들은 XRP가 증권으로 취급될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남겼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하위 테스트에 기재된 모든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보유자들의 대변인인 존 디트는 봉인되지 않은 이메일 속의 인용문이 SEC 내부 관계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아니라 개인의 분석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겠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의 발견은 리플과 SEC와의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XRP가 증권으로 취급을 받지 않게 된다면 전체 블록체인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법적 틀 안에 있는 복잡한 특성 때문에 소송의 최종 판결은 여전히 예측하기가 힘들죠. 사례가 전개됨에 따라 업계 참여자와 XRP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진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의 분류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은 분명히 이 산업의 미래의 방향을 정해줄 것이며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규제 프레임워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스페이스 아나운서 김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